옛날에 전국 각지로 소금을 팔러 돌아다니던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꽤나 잘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년은 소금 파는 일에만 몰두할 뿐 여러 여성들의 애정 어린 눈빛은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소금 장수가 고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100가구가 넘는 나름 큰 고을에서 소금을 팔기로 한 청년. 그는 시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금이 얼마나 특별한 물건인지 알고 있나요? 소금은 요리에 쓰이는 필수 재료이면서도 동시에 악기를 물리쳐주는 용왕님의 선물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면 소금 2꼬집을 넣은 된장찌개를, 장례식에 다녀와서 들러붙은 잡기가 걱정된다면 소금 한 움큼을, 자, 이리 와서 질 좋은 소금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오늘 아니면 몇 달 뒤에나 올지 모릅니다. 어서 와서 구경해보세요. 청년이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서 비단결처럼 고와 보이는 검은색 머리에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여인이 청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가슴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란 감정이 싹을 틔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식은 땀이 나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 저 여인과 함께 길을 거닐고 싶다. 소금을 사고 나서 뒤돌아가는 처녀의 뒷모습을 보며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소금 장사는 접어두고 멀어져가는 처녀를 무작정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뒤따라가 보니 처녀가 큰 기와집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찌 그리 곱나 했더니 역시나 부잣집 따님이었구나. 나하고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걸. 청년은 순간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는 제정신이 들었는지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평민과 양반이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한 청년이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급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꼭 결혼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처녀의 집 앞에 터를 잡고 소금을 팔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소금을 팔 때와는 다르게 장사는 시원찮았지만 처녀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던 청년에겐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 마실을 나가려고 집 앞을 나서는 처녀를 본 청년. 그는 처녀에게 다가가 첫눈에 반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처음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듭되는 청년의 구애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날 밤 야심한 시각의 동네 어귀에서 만난 두 사람.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처녀는 청년의 건실함과 유머 감각 그리고 잘생긴 얼굴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의 신분 차이는 그들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나가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처녀의 집 여종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분노한 어머니는 처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마음이 여려 천한 것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해왔다. 왜냐하면 너의 착한 천성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막지 못했던 내 자신이 미워지는구나.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천한 소금 장수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 네? 그걸 어떻게? 연유는 묻지 말거라. 다 아는 수가 있으니. 그리고 갑작스런 얘기지만 이웃 마을 최진사 댁 아들과 혼인 날짜를 잡아놨으니 그리 알 거라. 그동안 몸조심하고. 어머니, 어떻게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리 하십니까? 말하면 그 천한 것과 헤어질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처녀의 침묵에 혀를 끌끌 차며 내 저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매일같이 미래를 즐기던 숲에서 처녀를 기다리고 있던 총각.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괜시리 걱정되는 마음에 처녀의 집으로 찾아가려던 때
갑자기 머슴이 나타나 총각에게 서신 하나를 건네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서신에는 그녀가 옆마을 최진사 댁 아들과 혼인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배필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그녀의 혼인 소식에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는 것은 청년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처녀와 결혼하기로 한 최진사 어르신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머슴을 불러 도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머슴은 청년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헌데 마침 밖이 소란스럽자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나온 도련님이 그 장면을 보고는 청년을 안으로 들이라 말했습니다. 머슴은 그의 말에 청년을 안으로 들였고 청년은 도련님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처녀와 있었던 일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했던 노력, 또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도련님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리고 자네의 그런 노력에 감동한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하지만 집안 어르신들께서 약조한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신 나에게 생각이 있으니 나를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게. 그럴 수 있겠는가? 물론입죠, 도련님.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건지 짐작도 못하겠지만 그리 말하시니 도련님을 믿고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처녀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처녀는 가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밤새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어미가 벌인 짓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풀이 죽은 자신의 딸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랑은 곧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타났는데 처녀는 한눈에 보자마자 그가 자신이 사랑한 청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부잣집 도련님은 소금 장수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결혼을 뒤엎고 싶었지만 부모님들이 약조한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금 장수가 마치 자신인 양 얼굴을 가리고 혼례식에 참석하도록 꾸몄습니다. 물론 말을 하면 들킬 수 있었기에 곧불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도록 하고 말이죠. 그리하여 양반집 딸과 양반집 아들로 변장한 소금 장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원했던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소금 장수에게 신랑의 자리를 양보했던 부잣집 도련님이 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패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패물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필시 다른 이들에게 들킬 터이니 패물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한적한 곳에서 살림을 꾸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신부는 신랑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경치가 좋은 마을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부잣집 여식으로 살 때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는 가질 수 없었지만 부인은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과 두 아들, 딸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합니다.